60대 재혼 부부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60대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여정을 새로운 반려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60대 재혼 부부의 절반가량이 몇 년 이내에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중년 재혼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재혼 부부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들로 채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60대 재혼의 냉정한 현실이 있어요. 60대 재혼은 특별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경제활동이 제한적이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정관념과 생활습관입니다. 60년간 형성된 각자의 생활 방식과 돈에 대한 가치관, 지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전 결혼에서 낳던 자녀들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얽히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 연금 관리, 생활비 분담, 상속 문제 등 돈과 관련한 갈등은 재혼 관계를 가장 쉽게 깨트리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재혼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70%가 바로 이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적 문제의 3대 핵심 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축, 재산 분할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 재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내 돈인데 왜 나눠야 하지? 라는 생각부터 혼인한 이상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이잖아. 라는 생각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천차만별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중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지만 혼인 기간 중 상환한 대출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공동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전에 가진 특유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로 그 가치가 올랐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기여도가 아닙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부 생활 지원 등 모든 역할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 연금이라는 시한폭탄. 60대에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은퇴 후 생활의 핵심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특히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 당사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상대방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60대 재혼에서는 이 연금 문제가 특히 복잡해집니다. 이전 결혼에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권리와 새로운 결혼에서의 연금 권리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연금을 다 빼앗기게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재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축, 생활비 분담의 무한 갈등.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생활비 문제입니다. 월 생활비 얼마면 충분할까?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게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할까? 큰 지출은 누가 결정할까? 등등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60대는 젊은 시절과 달리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연금과 퇴직금, 저축 등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이 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면 작은 지출 하나로도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삼부 재산과 연금 관리의 구체적 해법. 해법 1. 재산 현황 공유 카드 만들기 프로그램.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경제적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를 재산 현황 공유 카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 전 보유 재산, 특유 재산, 혼인 후 취득한 재산, 공동 재산, 현재 모든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펀드 등,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모든 부채, 대출, 카드빚 등,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 이 정보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김없는 투명성입니다. 작은 부채 하나라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놀랄 수도 있지만 지금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공유 카드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1일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하여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 건강 검진처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해법 2. 연금 전략의 4단계 접근법.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단계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1단계. 현재 연금 현황 완전 파악.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현재 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대충 이렇게 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혼 경력이 있다면 이전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분할연금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새로운 결혼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양측 모두 연금 수급 연령 도달 등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분할 비율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연금 분할률 합리적 설정. 분할률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법률적 권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령액 200만 원이라면 30%인 60만 원을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50%인 100만 원이 필요한가 등을 실제 생활비와 기대 수명을 계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4단계. 연금 수령 계획 구체화. 언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재혼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부 공동 가계 운영의 완벽 시스템. 세계 통장 운영 시스템의 모든 것. 30년 금융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재혼 부부의 재정 관리 시스템, 그 핵심은 바로 세계 통장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부부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제 관계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공동생활비 계좌 핵심. 이 계좌는 부부의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계좌입니다. 주거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 둘이 함께 생활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이 계좌에서 관리합니다. 운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각자 개인 계좌에서 약속된 금액을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공동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소득 비율에 따라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80만 원을 입금하는 식입니다. 이 계좌의 장점은 첫째, 모든 공동 지출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각자가 기여하는 것이 명확해서 갈등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예산 관리가 용이해서 재정 건강을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 남편 개인 계좌 자율성의 보장. 남편의 개인적인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모임,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등 오로지 남편을 위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계좌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계좌의 존재 이유는 인간적인 존중입니다. 60년간 살아오면서 형성된 개인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좌가 있기 때문에 공동 계좌의 규율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세 번째, 통장. 아내 개인 계좌 자율성의 보장. 아내의 개인적인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친정에 드리는 용돈, 여성들의 모임, 개인적인 쇼핑 등 아내 자신을 위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역시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이 세계 통장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투명성과 자율성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공동생활적 부분은 완전히 투명하게 관리하면서도 개인적인 영역은 완전히 자유롭게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바로 행복한 재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생활비 분담 공식의 구체적 적용. 세계 통장 시스템의 성공 열쇠는 바로 얼마나라는 문제입니다. 공동생활비를 얼마로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소득 비율 조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동생활비를 비례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월 수입이 150만 원, 아내의 월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총 소득은 250만 원입니다. 이때 월 공동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정했다면 남편은 90만 원이고 계산식은 자막 참조하세요. 아내는 60만 원이고 계산식은 자막 참조. 부담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첫째,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입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분담액이 조정되어 유연합니다. 셋째, 양적 평등이 아니라 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한쪽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공동생활비 100%를 부담하고 비수입자에게는 적정한 개인 용돈을 제공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용돈 액수는 지역 물가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한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월간 예산 편성의 실제 적용 사례. 이제 60대 재혼 부부의 실제 월간 예산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월간 공동생활비 예산 총 250만 원 기준. 기본 생계비 50%. 주거비 월세 관리비 80만 원 32%. 월세 6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식비 및 생필품 60만 원 24%. 재료비 40만 원, 외식비 15만 원, 생필품 5만 원.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30만 원 12%. 전기가스 15만 원, 수도세 5만 원, 인터넷 TV 10만 원. 건강 및 의료비 10%. 의료비 및 건강관리 25만 원 10%. 약값 10만 원, 건강검진 10만 원, 건강보조식품 5만 원. 교통 및 이동비 8%. 교통비 20만 원 8%. 대중교통 10만 원, 택시카풀 10만 원. 여가 및 문화생활 8%. 문화생활 및 여가 20만 원 8%. 영화 공연 5만 원, 여행 모임 10만 원, 취미활동 5만 원. 비상 및 저축 10%. 비상금 15만 원 6%. 저축 10만 원 4%. 목표 저축 10만 원 후식 대비 등. 이 예산표의 특징은 첫째, 비대칭적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60대는 의료비와 건강관리비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상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긴급 지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저축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미래를 대비한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5부 법적 안전망 구축 재혼의 생명선. 왜 법적 장치가 필수적인가? 많은 재혼 부부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왜 법적 문서가 필요해? 라며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명한 준비이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현재의 관계를 더 깊은 신뢰로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통계를 보면 재혼 부부의 이혼 사유 중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이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특히 60대 재혼에서는 이전 결혼에서 낳은 성인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사이의 상속 분쟁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정 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분은 새어머니 몫이 자녀들 몫보다 1.5배가 더 많아서 라는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대 필수 법적 장치. 첫 번째 장치. 혼인재산계약서. 이것이 재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재산 분할, 상속, 생활비 부담 등 모든 경제적 사항에 대한 부부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혼인재산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재산의 명시 특유재산, 혼인 중 형성할 공동재산의 관리 방식, 재산 분할 비율과 방법, 일상적인 생활비의 부담 방식, 각자의 채무 처리 방법, 상속에 관한 특약. 이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담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까지 받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치.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 유언장이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줄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전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재혼 부부에게는 유언 대용 신탁이 특히 유용합니다. 신탁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특정 수익자에게 정해진 시기와 방식으로 재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사망 시 재산의 50%는 아내에게 평생 사용권을 주고 나머지 50%는 아내가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와 같은 복잡한 상속 계획을 유언 대용 신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치.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민사소송이나 강제 집행 없이도 즉시 집행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약정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들면 좋은 것들. 월생활비 지급 약정, 주택 사용에 대한 합의, 연금 분할 권리 양도, 재산 매각 대금 분배 방식. 네 번째 장치. 보험 설계. 보험은 재혼 부부의 경제적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축입니다. 특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에게 추천하는 보험 설계. 생명보험 수익자를 배우자와 자녀들로 복수 지정. 암보험 및 실비보험 고령의 의료비 부담 대비. 연금저축보험 노후 생활비 안정화. 6부 성공적인 재혼 부부의 공통점. 실제 성공 사례 분석. 지금까지 100쌍이 넘는 60대 재혼 부부를 만나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부부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1. 경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성공한 부부들은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잘 해결되겠지라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대화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 3번이나 따로 만나서 서로의 재산 현황을 적어보고 어울릴 수 있는지 판단했어요. 그때 아내가 갚고 있던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놀랐지만 오히려 더 신뢰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공통점 2.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성공한 부부들은 즉흥적인 결정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계 통장 시스템과 월간 재무 미팅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집에는 재무 미팅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난달 지출을 함께 검토하고 이번 달 예산을 조정하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어요. 공통점 3. 유연한 조정 능력.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건강 문제로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녀의 사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한 부부들은 고정된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원래 정해놓은 예산을 모두 깨버렸죠. 그때 우리는 이건 예외 상황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개인 저축을 꺼내왔고 아내는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였어요. 우린 이런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공통점 4. 정기적인 소통과 리뷰. 성공한 부부들은 경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재무 상태 진단을 해요. 3개월 동안의 재정 흐름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음 3개월에는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획하죠. 이 리듬이 우리 경제 관리의 핵심이에요. 7부 즉시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 재혼 전 꼭 해야 할 5가지.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5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1단계. 경제 현황 완전 공유. 재혼 결심이 서면 바로 재산 현황 공유 카드를 만드세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단계. 월 생활비 계산기 만들기. 지금까지의 지출 내역을 모두 꺼내요. 월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적당히 살자가 아니라 숫자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3단계. 법률 컨설팅 필수. 반드시 재혼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특히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용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분쟁을 예방하는 투자입니다. 4단계. 금융기관과의 상담. 국민연금공단, 은행, 보험사 등과 상담하여 재혼으로 인한 금융적 변화를 점검하세요. 연금 수령액 변화, 계좌 통합, 보험 수익자 변경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단계.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이전 결혼해서 낳은 성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혼을 결심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특히 재산과 상속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세요. 지금 미리 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유지 관리 7가지 원칙. 원칙 1. 월간 재무 미팅 정착. 매월 정해진 날짜에 30분 정도 재무 미팅을 가지세요. 이 시간은 비난이나 훈계가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잘한 점을 칭찬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만드세요. 원칙 2. 분기별 재계약. 3개월마다 예산과 계획을 재검토하세요.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계획은 소용없습니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3. 연간 재무점검. 매년 말 한 해 동안의 재정 상태를 총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때는 장기적인 목표, 예를 들면 주거 이전, 자동차 교체, 해외여행 등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 4. 소소한 성공 축하. 작은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함께 축하하세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예산을 잘 지켰다면 좋은 식사를 하거나 짧은 여행을 가는 등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5. 긴급 상황 대비. 항상 비상금을 유지하세요. 60대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긴급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6. 정기적인 법적 검토. 법적 문서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하세요. 경제 상황이나 가족 관계가 변화하면 유언장이나 신탁 내용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지속적인 학습. 금융, 세금, 노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배우세요. 세금 제도나 연금 제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대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투명한 경제 관리는 상호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사랑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돈을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마세요. 경제적 문제 해결이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0대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당신의 용기를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경제적 문제로 좌절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재혼 부부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완벽한 가이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